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을 저렇게 극우정당으로 만드는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적 본색, 입법 폭주, 그리고 조국의 사면, 그리고 조국이 튀어나와서 벌인 그 후안무치하고 아주 치졸한 된장찌개 사기극, 그리고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국민의힘 이 우파를 압박을 하니까 그 우파 내에서 무슨 찬탄 반탄 논쟁 이런 것은 다 사그러들고 완전히 이재명 정권과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외치기만 하면, 전환길처럼 인상 쓰면서 소리만 지르면 그것이 영남권 보수 강경 이 책임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극우 후보 2명을 결선에 올려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역할도 또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인간하고만 악수를 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내란당 프레임을 씌워버리면서 국민의힘을 상대도 하지 않는 이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 또 영남권 보수 강경 당원들을 자극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극우정당화가 되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극우정당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한동훈을 지도자로 하는 한미적 보수 세력 혁신 보수가 어떻게 풀뿌리 당원 운동을 통해서 한동훈이 이명박 권력에 대항을 했던 비주류의 지도자 제2의 박근혜로 재탄생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연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어떤 후계자 경쟁판이 벌어질 것인가, 이재명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만약에 한동훈이 앞으로 본인의 노력과 또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합리적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한동훈에 맞설 이런 진보좌파 진영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과 싸웠던 두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는 카리스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본인의 생각이 완전히 옳고 완전히 선하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쨌거나 이 감정이 50% 작동을 하는 정치판에서 유권자나 당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카리스마,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20여일이 넘는 단식, 그리고 치명적인 죽음을 초래할 뻔했던 정치 테러,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의 뭔가 하여튼 이상한 일, 이상한 서사 이런 것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데에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서사가 중요하고 카리스마가 중요하고 유권자의 감정을 움직이는 면, 자, 지금 떠오르는 후계자 그룹으로서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뭐 이렇게 일단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여럿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 강훈식 비서실장을 미국의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의 외국 방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서 국내 일을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한미회담 이 의제에서 무슨 뭐 정책실장,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관련 장관들 전부 다 가는데 강훈식 실장과 관련된 일이 뭐가 있겠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키워주기 중에 일종이라고 봅니다. 지역구 의원을 포기하고 자기 옆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와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은이고 격려 차원이라고 봅니다. 정청래는 이 나름대로의 서사를 꾸밀 수 있는 뭐 이런 이 바탕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금산에 이 가난한 시골 농부집에서 신남배의 막내로 태어났고 산이 높고 돌이 많은 곳 돌망마을에서 똥찌개를 푸고 지고 그리고 이 돌 많은 논밭을 가꾸며 이런 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농부의 아들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지난 7, 8월 폭염 때 전당대회 기간 때 포함을 해서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의 수해 지역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의 개딸 지지 세력들에 대해서 어필하는 강한 이미지, 투사 이미지, 주한미 대사관저에 1989년 동료 대학생들과 난입을 해서 불을 지르고 사제폭탄을 터뜨리고 했던 80년대 반미 세대의 이 투사 중에 한 사람, 어쩌거나 자신이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서 몰아치면서 자신은 일단 당원들의 표를 다 얻어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금관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토론으로 가면서 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저거 무속 김건희와의 무속 공동체구나,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불길한 징조를 보였던 것처럼 경주를 방문을 해서 이 에이펙이 열리는 장소죠. 경주를 방문을 해서 경주 신라 국립박물관에 가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왕관을 쓴 것처럼 나온다라고 하는 가이드의 말에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금관을 쓴 모습의 사진을 그를 자신의 SNS에 떡하니 2장이나 올리는 치기를 발동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윤석열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것이나 조국이가 서초동 설해마을의 유명 한우집에 비싼 가족들이 수십만 원어치 한우 저녁을 즐긴 다음에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8.15 특사 당일 저녁에 떡하니 고기 사진 대신에 후식으로 나오는 된장찌개 사진을 올려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이런 치기, 어린애 같은 어떤 위장술 정도의 수준. 정청래가 급히 사진을 내리고는 했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 카리스마가 중요하고 이 투쟁의 이미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런 식의 정청래의 금관 같은 조국의 된장찌개 같은 저런 일종의 치기 어린 행동은 윤석열의 왕자처럼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